제가 약사가 되면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 장수를 위한 약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약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이 장수하는 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 안 먹고 장수하는 법,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트 약사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유전자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유전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장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하물며 유전자 또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의해 장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약 안 먹고 장수하는 법, 그 첫 번째, 바로 소식과 단식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서민이나 양반보다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사망 나이가 46세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무려 82세까지 장수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대왕입니다. 이 영조대왕의 장수 비결은요, 바로 소식과 단식이었는데요. 과거 다른 왕들은 하루에 수라상을 5번 받았지만요, 영조대왕은 이를 3번으로 줄였고 식사량도 굉장히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타락죽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 시기에도요, 머리털도 까마고 피부도 매우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단식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이유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MPK라는 이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인 ATP가 감소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비상이 걸립니다. 야야,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내 몸에 있는 것 좀 가져다 좀 쓰고 당 이용량도 좀 늘려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선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조절되고요, 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라는 것이 활성화돼서 오래되고 유전적 변이가 된 세포가 분해되면서 재활용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안 좋은 세포가 없어지고요, 암세포 억제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암이 걱정되는 분들, 암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수의 핵심 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폴민 역시도요, 이 AMPK를 활성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약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당뇨뿐 아니라 항암력과 체지방 감량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약 이외에도 AMPK를 활성화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걸큐민, 레스페라트롤, 퀘르세틴, 베르베린, 알파리포산, 그리고 녹차 카테킨과 콜레오스 포스콜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영양제로 뽑는 게 바로 카테킨과 콜레오스 포스콜린인데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약 안 먹고 장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뻔한 소리 방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장수하려면 당연히 건강식 위주로 소식을 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나쁜 음식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불난 집에 불을 끈다고 열심히 노력해놨는데 조그만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름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고 더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을 위해 여러 노력을 이렇게 해놨는데 나쁜 음식을 또 다시 들이민다,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모든 식사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현실상 저도 압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재료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은요, 몸을 정화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죠. 저 역시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건강 요리를 배우면서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에 따라 자신에 맞는 영양제를 일부 섭취를 해라. 저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노력도 하지만요, 이 영양제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위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요, 채식 위주로만 먹으러 다녔고 채식 뷔페도 다니기도 하고 이랬지만 한계가 있어서 유산균과 효소를 먹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먹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라면 영양제의 보충이나 영양제의 도움도 받아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유산균과 효소 외에는요, 오메가3라든지 식물성 항산화제들이죠. 피크누제놀, 레스페라트롤, 컬큐민, 마늘, 설포라판, 이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중강도 이상의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중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중강도 걷기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불가능할 정도, 즉 어느 정도 숨이 좀 차고요. 약간의 땀이 좀 흐를 정도, 빠르게 걷는 정도를 일컫습니다. 세계적 학술지죠. 자마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일주일에 총 3시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게 되거나 주 3회 2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했을 시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든 사망 위험이 무려 27% 정도 감소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꼭 운동해 주십시오. 걷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여기 또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충분한 수면인데요.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죠.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보면요. 7시간 미만 수면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수면하는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률이 12% 정도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신 연구를 보면요. 6시간 미만 수면하는 사람들은요. 전체 암 위험률이 무려 35% 정도 증가하고요.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의 암은 83%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요즘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잠들기가 어렵고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면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참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먹는 식이, 소화, 스트레스, 염증성 질환, 다양한 부분들이 모든 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영양제 한두 가지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불면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잘 하려면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를 먼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장담컨대 이 4가지만 철저히 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수면의 질과 일면 시간도 짧아질 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 채널인 네이버 밴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